이제 윤 씨가 이끌던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사용 의혹으로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일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2013년에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대협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놨습니다. 안성쉼터에 할머니들 영양제 사드리고 매주 목욕탕에 가게 해드리고 심리치료 해드리고 또 주방기기 사는데 800만 원, 블라인드 치는데 600만 원 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정작 그 안성쉼터에 할머니들이 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진 쉼터냐, 그렇게 쓸 돈 어디에 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 기부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여고에서 약 4천만 원 들어왔고요. 또 어떤 중학교에서 1,1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당 연도에 국세청에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 항목이 영문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기부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논란이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이런 부분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제 정의연으로 이 문제가 확산이 될 그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안부 미국 단체가 있습니다. 케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용수 할머니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오셨을 때 이용수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10년 전부터 이 단체 문제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성원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 검찰이 발빠른 강제 수사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파헤쳐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정의기억연대에는 검찰의 수사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땅을 그 박물관 옆에 건물을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조사를. 그런데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조금 많은 기간을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모금회가 경기 지역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경기도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비용들이 10억을 넘었고 또 비용이 조금 그래도 10억 아래면 그 어떤 적합성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안성까지 오게 되었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최경철 의원, 사업계획서가 사실과 좀 많이 달라요. 저는 뭐 고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런 걸 해서 할머니들을 쉼터로 초청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할머니들 위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래서 할머니들이 정말 웰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 안성같이 저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또 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집을 사고 보니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이 너무 시골에 있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들은커녕 할머니들을 교육할 강사 섭외나 뭐 할머니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보조원 섭외도 어렵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집은 덩그러니 있고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안 세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돈이니 이것이 지정기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서 기부금을 지금 다시 조정을 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협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위에서 잠들어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빨리 이것을 초기에 마무리하거나 초기에 이것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시간을 끌었다. 처음에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쁜 의도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처음에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었다. 지금이라도 그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의도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텐데 지금도 계속 부인하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니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 교수 지금 그 전에 윤미향 당선자 개인 계좌로 이런 후원금들을 받은 게 논란이 됐는데 지금 보면 기부금도 많이 들어왔는데 공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이 돈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 또 이 국고 보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회계상에서 지금 상당히 이 명목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한 부분들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최경철 의원께서 아까 초심이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정의연, 그러니까 정대협, 그러니까 정의연에 앞선 전신사진이 정대협이 발족될 때는 지금 결국 누구를 위한 행동이겠습니까? 이거 물론 역사적인 그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이 한낱 이 개인으로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던 이 역사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피해자 중심으로의 피해자들의 그런 억울함을 구제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삶을 나름대로 보상하는 뭐 그러한 그 이야기 중심으로 굴러갔어야 될 부분인데 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결과가 지금 현재 뭐 국고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기부금 정도가 지금 안 보이는 그러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또 안성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쉼터도 지금 여기 보면 할머니들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위안 쉼터였다고 한다면 할머니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 지금 이 쉼터 내에 지금 거동 불편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정대협 더 나아가서는 정의연의 그럼 존재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그 단체를 위한 운동을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이걸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부딪히고 있고요.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각에서는 2015년도 한일 간의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그러니까 지금 당시 정대협에서 반대했던 이유도 결국 자신들의 이 존재 이유가 사라질 거니까 예. 그 때문에 반대했다는 그러한 또 억지까지 내걸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초심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늦게나마 이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규찬 위원장 공시 누락은 위법사항 아닙니까? 위법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공시라는 게 본인들이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국세청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공시되게 하는 경우가 예. 있고 한데 어쨌든 위법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이 기부금품이라는 게 또는 보조금이라는 게 국가 돈을 쓰거나 아니 또 다른 분이 사실상 위탁한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일부 회계적 지식이 없어서 다소 좀 늦게 하거나 달리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떤 그 일간지에 따르면 뭐 30여 원 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실과 달리 공시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다른 사육지에 쓰였다면 이것은 법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 사업계획서와 달리 쓸 수가 없는 거고 달리 쓸 경우에도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밝히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성 쉼터와 관련돼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동모금에 제출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할머님들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엘리베이터 명성교회에서 제공한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2층 집이지만 예.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1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할머님들 어떤 숙식이나 쉬는 것을 전제로 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실이냐? 저는 사실 과실이냐에 대해서 다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데 또 하나는 다소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살 정도로 그렇게 필요했는지 그렇게 필요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셔서 좀 성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윤미향 당선자 쪽에서 5년치 계좌 내역을 다 공개하려고 한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러면 쭉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 경험은 아마 이 공시 같은 게 누락됐는데 그런 돈 아니면 지금 안성쉼터도 되게 비싸게 샀다 그러는데 그런 돈들을 이용해서 뭐 재산을 형성한 게 아니냐. 이게 제가 보기엔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공시 누락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게 뭐 국세청 공시하는 거 있고 본인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좀 달랐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 뭐 행리학과를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건 소명할 거면 될 것 같고 이분 저도 이제 집 등기부를 보니까 95년부터 집을 샀어요. 95년에도 빌라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 갔다가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뭐 경매를 샀던데 또 뭐 국가 배상이라는 이거 받은 것도 그 손해배상까지 받은 거 합치면 한 2억
6,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뭐 5천만 원밖에 급여가 안 되는데 그 급여도 보니까 이제 세금 신고한 걸 전제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유용한 이 공시된 누락돈 없는 돈들이 다 유용했거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말씀처럼 아마 개인의 뭐 계좌라든지 이런 건 저는 또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그거를 목적대로 안 쓴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계좌 공개하면 충분히 예. 소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네. 이게 좀 쟁점이 물론 저도 윤미향 그 당선인이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걸 뭐 본인 소위 말하면 주머니에 넣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그 공공단체예요. 그러면 원래 본인들이 의도했던 밝힌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할머님 말씀도 그겁니다. 할머님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겠다고 단체의 지금 목적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단체에 본인들이 임의대로 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기부금법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뭐 횡령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물론 범죄로서 처벌받아야 되지만 공공단체를 해당 목적에 맞게끔 운영했는지를 그것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이 안성쉼터 가장 문제가 어쨌든 제대로 못 쓴 건 맞아요. 그리고 원래 어쨌든 매입 가격보다 거의 절반 가격에 매각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거라서 이 부분은 뭐 암흑된 게 아니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게 지금 정의원뿐만 아니라 나눔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국민들은 기부를 하면서 그게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한테 쓰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봐도 뭐 두말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는 그동안 해명을 쭉 해왔는데요. 이런 해명들이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시간이 증명하겠죠. 일단 그 해명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연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김복동 장례위원회는 제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어요. 예. 그리고 보고를 했고요. 근데 그 보고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것이 기부금품 보통 일반적인 관례가 장례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네.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미향 당선자 해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이제 25일 기자회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오라고 한 사람이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배후로 지목한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 이 사람들 다 와라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배신자 얘기도 나오고요. 두 사람이 다 온다면 사실 확인이 그 자리에서 뭐 바로 될 수도 있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상황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보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로 신청한 사람이에요. 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데모를 했냐면은 민주당은 아베 정권보다도 더 나쁜 정부다라고 데모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관심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닌데 예.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면서 지난 30년 동안 함께 왔던 이런 운동의 성과, 세계적인 성과를 스스로 뭉개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참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 비례대표 연합정당 플랫폼인 우리 이 강제징용을 실컷 써먹고 이제는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전국 23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짓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형태는 일본 아베보다도
정말 더 나쁜 짓입니다. 최경철은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 계시죠? 예, 대구 계십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서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을 했고 다가오는 25일 날도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에서 별로 변화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꾸중을 하시고 그리고 윤당선인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예. 이 와중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다양한 회계 자료를 갖고 그 회계 부실에 대해서 할머니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객관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까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혹에 대한 해소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좀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화가 좀 더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날은 좀 더 강한 톤으로 말씀하실 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윤 당선인 이번에 가기가 좀 힘들 것이 아닌가. 가봐야 더 호통을 받을 것 같고 꾸중을 더 들을 것 같아서 일단 혼자서 하실 것 같은데 예. 윤 당선인에 가지 않는다면 일단 두 분의 화해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두 분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관계자분들이 사법 처리가 있다면 사법 처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중재는 좀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이나 그런 공헌에 대해서 할머니와 그 윤당선인이 어느 정도 좀 중재를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너무나 파국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쨌든 25일 기자회견은 할머니가 기존의 주장을 계속 견지하는 그러한 발언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안 올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옆에 서 있던 최용상 대표도 이번에는 안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불똥이 너무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파편이 튀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테니 이용수 할머니께서 혼자서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해명하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특히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갔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변적으로 더 불안한 그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더욱 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지금 이렇게 윤미향 당선자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합니다. 윤미향 당선자 그 문제를 넘어서서 정대협, 정의연에서 그동안 30년간 해왔던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지금 말씀처럼 30년의 성과도 있지만 지금 일본 측의 반응이라든지 또 국내에도 보면은 이 식민 지배자가 뭐 군대화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이 위안부가 뭐 스스로 한 거라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어찌 보면 또 해방 이후에 계속 우리가 주장해온 일본의 사과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서 저는 개인의 어떤 이 회계 문제와 이 정의원이라든지 정대협의 해온 활동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윤기찬 위원장 그 일본이 상당히 뭐랄까 좀 고소해 한다고 그럴까요? 이 틈을 타서 또 뭔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저는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자 등이 맨 처음에 제기했던 표현 중에서 기억의 왜곡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할머님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예.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님들이 또 다른 어떤 말씀들을 하니까 그게 기억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사과를 해야 돼요. 그 부분 사과한 이후에 물론 이제 일본이 저렇게 고소해하고 있고 언론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윤미향의 어떤 의혹과 정의연의 그동안 활동 실적과는 분명히 이건 구분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찾아가셨을 때 윤미향 당선자가 찾아가셨을 때 그 부분을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예. 뭉뚱그려서 그냥 무릎만 꿇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히 콕 집어서 사과할 부분은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